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변화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언가 이렇게 그냥 정보를 아는 것이 그것으로 내가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결국 안녕하세요, 연미솔입니다. 저는 아직 부자가 되진 않았지만 적어도 가난을 벗어났다고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앞으로 부자가 될 예정입니다. 가난했던 제가 어쨌든 부자를 꿈꾸고 그리고 가난을 벗어날 수 있었던 3가지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운명 파괴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무언가 큰 부자가 될 수 없는 팔자야. 혹은 나에게 주어진 운명에 대해서 그것들을 순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무언가 나의 운명을 바꾼 사람들, 그리고 무언가 나의 팔자 혹은 나의 어떤 정해져 있는 그릇을 바꾼 사람들의 특징이라 한다면 그들은 주어진 운명에 열심을 다했지만 그것과 별개로 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실행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에 대한 정말 실질적이고 너무 가까운 사례는 저희 앞에 남 PD가 있습니다. 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일을 했는데요. 연봉에 있어서도 대기업에 버금가는 연봉을 수령할 수 있었고 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단축근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3시 반에 퇴근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아이를 키우면서 생활하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계획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상 큰 제약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저희 남 PD는 그것에 순응하지 않는 기질이 되게 있었어요. 어느 날 보람이가 65억짜리 건물을 강남에 샀다는 거예요. 6살짜리 꼬마애가. 근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부의 수준은 사실 65억짜리 건물을 살 수 있는 수준은 아니잖아요. 근데 남 PD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6살 보람이도 이 유튜브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유튜브라는 플랫폼으로 저렇게 큰 돈을 버네? 그러면 나는 이 유튜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가 사실은 남 PD가 본인에게 주어진 운명과 싸웠던 첫 대척점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로얄 패밀리라는, 저희도 그 당시 루이가 있었기 때문에 루이를 앞세워서 뭔가 브이로그를 촬영해보고 또 집을 활용한 또 뭐 그런 아이템들을 계속 만들어 보려는 노력을 했던 거죠. 편집이라는 일을 자기가 해보지 않은 영역에서 일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작년 3월 퇴사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업가로서의 역할을 지금은 하게 돼 있는 거죠. 이번 생에 내 인생은 여기까지야 라고 나 스스로 제안하고 있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바로 첫 걸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내 생각을 바꾸면 그때부터는 어떠한 변화가 생기냐면 누군가가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있어서의 어떤 방어막 같은 것들이 사라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되게 많죠. 유튜브에서 뭐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부자 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콘텐츠들의 주 댓글이 뭐가 달리는지 아세요? 그렇게 좋은 거면 너나 하고 네 가족들이나 알려주지. 넌 뭐 한다고 여기 와서 그걸 알려주냐. 넌 사기꾼이야. 그것들을 표마함으로써 내 마음에 안위를 주고 지금에 있는 상황을 그냥 순응하게 만드는 장치로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 나는 내 운명을 개척할 수 있어. 내 운명의 주도권은 나한테 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러한 것들이 내가 수용해야 할 하나의 정보로서 이제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인드셋이 바뀌면 두 번째는 실행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변화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언가 이렇게 그냥 정보를 아는 것이 그것으로 내가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결국 내가 발전하고 내 환경이 바뀌는 것은 결국 내가 실질적으로 행동을 해야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지나온 과정 안에서 뭘 해봐야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하면 왜 안 되지에 대한 부정적인 것보다는 우선 해보자 라는 것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었고 그 안에서 실패한 것들도 많았지만 그 실패가 아닌 또 하나의 경험이 되어서 다음 사업에 도움을 주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극단적인 사례지만 이건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이제 2년 전에 온라인 쌍모아라는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6명의 강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계신 한 강사님이 본인이 이제 라이브 커머스와 관련된 오프라인 강의를 듣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를 양성하는 주체가 누구였냐면 기존 TV 쇼호스트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냥 말만 바꿔서 이제 모바일 버전으로 이제 쇼호스트를 양성하는 과정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 커리큘럼도 없고 뭐 딱히 프로그램도 없고 이거 우리가 해보면 되게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반농 반진으로 뭐 그래 그런 거 하면 재밌겠다 뭐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헤어졌어요. 그날 새벽 12시에서 1시 사이에 그 모임에 같이 있던 해공대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해공대님이 12시에 저희한테 링크 하나를 띡 보낸 거예요. 저희 강사들을 메인 툴로 한 홈페이지를 그 밤 사이에 이렇게 다 제작을 해놓은 거예요. 제가 내일 각종 시 공무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것들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저희한테 이제 연락을 줬던 거죠. 공무원 미팅까지 그 다음날 그 말을 꺼낸 지 24시간이 되기도 전에 이러한 것들을 다 해보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걸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와 정말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그때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이거 해보면 어때? 야, 이거 해볼까? 라고 그냥 말하고 그곳에서 하하하고 깔깔대면서 끝나지만 누군가는 그 말을 허투루 듣지 않고 그것들을 직접 실행해보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찾는다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인간은 격차라는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무조건 실행하는 것에 있어서의 두려움을 격파하려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바로 세 번째인데요. 바로 좌절 탄력성을 기르시는 거예요. 자, 실행을 하다 보면 그 행동에 당연히 어떤 좋은 일만 가득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고 그리고 누가 봐도 실패했다라고 보여지는 결과물들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제가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존재로 잘 자랄 수 있을까? 무언가를 새롭게 도전하고 그 안에서 회복 탄력성이 큰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그러면 내 자식에게 주고 싶은 그 좌절 탄력성, 회복 탄력성을 내가 가질 수 있다면 나 역시도 아직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 나에게 주어질 수많은 기회들을 계속해서 잡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유아용품을 이제 팔다 보니까 아무래도 케이스 인증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항상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는 뭐냐면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이제 막 띠리리리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아봤더니 케이스 인증 그 마크가 없는 것에 대해서 위반 신고가 들어왔다. 사실상 그 제품이 실질적으로는 어떤 제품이었냐면 인테리어 소품용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케이스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팔았는데 케이스 인증 기준이 뭐냐면 그 종목이 어떠하던 간에 그것을 아이가 쓰면 무조건 케이스 인증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경험을 했냐면 이런 경험 해본 적 별로 없으실걸요? 경찰한테 끌려가서 조사실에 불려가가지고 경찰이 저한테 처음 한 말이 이거였어요. 연미솔 씨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저는 이런 대사를 드라마에서만 들어봤거든요. 처음 느꼈던 감정은 뭐냐면 내가 뭐 한다고 이 돈 벌자고 이걸 할까? 라는 생각에 대해서 자꾸 내 스스로를 좌절하게 만드는 환경들이 펼쳐져요. 근데 그 다음으로 제가 조사가 끝나고 저희 남편이 이제 경찰서 앞에서 이제 기다려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데 딱 조사를 다 받고 나와서 차에 딱 타서 저희 남편한테 한 말이 뭐였냐면요. 여보, 내가 앞으로 파는 모든 제품은 다 케이스 인증을 받을 거야. 라는 게 딱 첫 마디였어요. 뭐냐면 그 누군가가 내 삶에 영향을 주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되는 상황을 나는 해결하고 나는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를 몰아넣을 거야. 라고 제가 선택한 거였어요. 즉, 분명히 제 삶에 되게 고통스럽고 그다음에 좌절스러운 시간은 있었지만 그 다음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사실은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거죠. 사실 지금도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제가 무언가를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뭔가 일을 벌릴수록 느끼는 것은 내가 가진 재능과 능력으로 노력을 100% 다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기본적인 값이고요. 나머지 그 외에 운이라든지 타이밍이라든지 아니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영향이 정말 크더라고요. 그러면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나를 만들게 되더라고요. 근데 내 어떠한 작은 성과로 인해서 성취를 얻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빠지는 오류가 뭐냐 하면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나 이거 되게 잘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나는 여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야 라고 자만심에 빠지는 순간
본인은 스스로 자신감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자만하다고 여겨지는 순간 그 사람들은 그 작은 성취에서 다음 단계로 절대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꼭 부자가 될 겁니다. 네, 제가 롤모델로 삼은 우리 현승원 의장님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나의 어떤 생각에 그런 방향들을 다 열어두고 좌절 탄력성을 길러가면서 계속해서 전진하고자 합니다. 네, 그 방향에 함께하고 싶으신 우리 돈벌리님들도 아자아자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